안녕하세요. TAT 3회 기출문제 법인 조정 부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재무회계와 인사급여 쪽을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법인 조정 쪽에 40점 배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회사를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변경해 주시고요. 시험장에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회사 변경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지금 여러분의 문제 5번에 보시면 경성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셔서 경성산업 클릭. 확인. 됐죠? 자, 여러분 여기서 법인 조정 메뉴가 두 개가 있는데요.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보통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은 과목별 세무조정 1번 부분이고요. 법인 조정 2번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가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자, 저희 3회 거 기출문제 문제 5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경성산업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제7기이다. 기장된 자료와 세무조정 참고 자료를 활용해서 법인 조정을 수행하시오. 회계 변경 확인할 것. 여기 나와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꼭 읽으세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는 꼼꼼하게 읽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법인 조정이라는 부분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입력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씩을 이렇게 연필 잡으시고 동그라미 치시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부분, 체크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작성 대상 서식이 1번에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네, 여러분 수업을 받으실 때 제가 계속 얘기를 같이 하자 그랬죠? 이 서식지 이름이 워낙 복잡하지만 자꾸 말씀을 하시다 보면 또 이게 익숙해집니다. 1번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자,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는 과목별 세무조정 1번에 보면 1순위로 있어요. 자, 들어가 볼까요? 자, 보통 여러분 저희 서식지 작성을 할 때는 이 주황 색깔 버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작성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문제를 푸실 때는 이 주황 색깔 버튼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법인 조정은 법인세 기본적인 이해도가 없으면 워낙 서식지가 난해하다 보니까 풀기 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푸시기 전에 법인 조정 부분을 좀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게 수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퇴직급여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전기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가 주어져 있고요.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같은 말이에요. 자, 그 안에 보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증가 자리에 1,800만 원이 2012년도에 자본금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넘어오고 있네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작년에 조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유보 발생 처리를 한 부분이고, 올해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뭔가 조정을 할 때 이 부분이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놓은 부분이에요. 세무조정 참고자료 1번 총급여액은 기장된 자료의 임금, 제조 쪽, 급여, 판관비 쪽을 조회해서 하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저희가 첫 번째로 작성해야 될 서식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총급여액 17번에 뭔가 내용이 들어오는데 계정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1번 자료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인원수도 넣는欄이 있는데요. 인원수 부분에 문제에서 주어진 생산직과 관리직 이렇게 숫자를 또 넣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체크할 게 딱 하나 있네요, 여러분 또. 자, 연필 잡으시고요. 상여금 임원 초과 규정에 있는 게 임원의 규정 초과에 있는 상여금이 얼마다? 1,000만 원이다. 자, 사용인의 규정 초과 금액이 얼마다? 1,200이다. 그럼 이 부분에서 뭔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임원의 규정 초과 상여금은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요거 챙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사용인의 규정 초과 상여금은 인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저희가 세무조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상여금을 하고 지급한 부분들이 총급여 쪽에 같이 이렇게 들어올 텐데, 그 부분에서 임원 규정 초과 상여금은 체크를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번은 요 란에서 활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퇴직급여 추계액 부분인데 20번과 21번 중에 맥시멈의 값이 세법상 추계액으로 여기에 이제 잡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정보를 주기 위해서 퇴직급여 추계액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추계액이 주어져 있네요. 여기 두 가지 금액이에요. 우선 문제를 쭉 보고 제가 한번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퇴직급여 충당부채 개정 및 전기분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의 내용을 참고한다. 즉, 전기에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1,800만 원이 지금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이 내용에 뭔가 이용을 할 부분이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요구사항을 하나씩 만들어가 볼 텐데요. 요구사항은 여러분 대부분 다 모든 과목별 세무조정의 맨 마지막은 소득금액 합계표 이 부분 있죠, 여러분? 여기에 반영하는 거예요. 합계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F8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쭉 진행을 하기 전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디테일하니까 잠깐 이제 세법적인 의미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자, 여러분 아마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겠지만 보통 저희가 1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차변에 잡으시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추가 설정액을 분계를 하죠.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비용으로 잡으시고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잡으신 충당부채나 충당금이랑 같은 부분이에요. 그 부분 대해서 이제 조정을 해보자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얘가 인정을 하기는 하는데 이 내용들에 의해서 한도 초과액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주겠다. 즉 송금으로 불산입하겠다. 송금 불산입하겠다. 송금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송금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고 하는 부분은요. 우선 여러분 제가 재무회계적인 입장에 입각을 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공부하셨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 한도 초과가 돼서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인가 그걸 티계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여러분 나중에 원장을 조회해 보시면 295번이에요. 295번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이렇게 아마 원장을 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회계 처리를 할 때 얘는 약어로 쓸게요,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부채. 얘는 전기에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비유동부채이기 때문에 대변으로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 금액은 이렇게 대변으로 이월이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퇴직을 했다면 그 퇴직하신 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하시면서 충당부채가 있으면 그걸 끌어다 쓰죠. 기억나세요? 네, 대변에 있던 퇴직급여 충당부채 차변으로 옮기시고 그리고 뭐 현금과 예수금 이런 식으로 퇴직소득 계산하셔서 분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들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충분하다면 295번이 충분하다면 지급했을 때 차변으로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기록이 되겠죠. 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됐어요. 쭉 사업을 진행을 하고 연말이 돼서 우리 전 직원들에 대해서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추가 설정한 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추가 설정액이 어떤 식으로 분기가 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상상만 해볼게요. 저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지금 하는 거니까 차변에 500번대 퇴직급여, 차변에 800번대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12월 31일자로. 그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요 금액에서 지급된 금액을 빼면 그 금액이 차기로 넘어가는 기말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전기, 얘를 차기라고 할까요? 차기 2월 금액이 되는 거죠. 차기 2월 금액. 이게 이제 2월 되는 금액이에요. 이 티계정은 이해 가시죠, 여러분? 보통 이제 재무회계 때는 이렇게 하는 부분을 이렇게 내가 추가로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잡고 그리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잡은 이 부분에서 퇴직급여 부분이 차변에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덩어리가 얼마인지를 세법상 금액과 비교를 하겠다는 건데 16번이 그거예요. 네. 16번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서 한도 초과액 금액을 나는 계산을 하겠다. 여기 보면 한도액이 14번에 있네요. 자, 먼저 그럼 14번을 볼까요? 그러면 14번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 있네요. 15번. 그죠? 그냥 이 서식지가 너무 복잡하지만 여기 있는 15번에 있는 요 금액과 14번의 세법상 한도액 있죠. 저게 좀 복잡해요. 세법상 한도액, 요 한도액을 비교를 해서 한도액을 초과를 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네, 송금불산입하겠다. 그래서 16번의 한도 초과 금액을 송금불산입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16번의 한도 초과액. 이게 좀 이해가 가시죠? 뭐 저희가 법인세를 하나도 모른다. 그래도 여기는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가 물론 공부를 하고 오셨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어떤 거냐면 큰 그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나와요?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상 입금으로 인정을 하라고 하는 입금 산입 부분을 더하시고 법인세법상 입금으로 인정 안 하는 입금 불산입을 빼시고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하라는 송금 산입을 더하시고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 안 하는 송금 불산입 이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빼시고 송금 불산입 이제 결과적으로는 송금에서는 빠지지만 큰 그림에서는 이제 더해지는 그림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한도 초과액 부분이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에서는 송금 불산입이 되겠죠. 결론은 요건데 여러분 요걸 이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작업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보시면 여러분 14번 한번 볼까요? 14번에 보시면 이 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14번의 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뭐라고 써 있냐면 14번에 3과 13 중 적은 금액 이렇게 되어 있죠. 3은 그럼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럼 13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 13이 좀 복잡해요. 3과 13 중에서 3과 13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가자. 그러면 한도액이 나오니까 일로 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3은 뭐고 13은 뭐냐? 여러분 원래 보통 서식지 같은 경우는 결과물이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시겠지만 프로그램에서는 그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가서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라서 제가 진입하는 건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진입을 했지만 여기서는 맨 밑에서부터 이렇게 가서 한도액을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과 13번 중에서 작은 거 그런 게 14번에 이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14번 한도액은 이론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이 3번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 있죠 3번? 여기 3번. 3번의 한도액에 보시면 이 설정률 앞에 5% 있죠? 이 부분이 지금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 1번에서 계산하신 총 급여액의 5%를 설정해서 한도액을 1번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한도액은 뭐냐? 13번 있죠, 여기? 누적 한도액. 이 부분은 퇴직급여 추계액과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한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걸로 해라? 적은 걸로 해라. 그러면 3번에 있는 내용은 보통 어떤 식으로 한도 계산이 되냐면요. 총 급여액 기준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쓸게요. 총 급여액에 단기말 현재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직원이 퇴사를 할 때 총 급여액의 몇 %? 5%. 이게 3번으로 간 거예요.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면 얘를 도와주는 메뉴가 여기 있는 거예요. 1번. 요거가 이제 1번에 있는 내용이 얘를 좀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번의 금액을 계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13번의 내용을 도와주는 게 우선은 1순위로 이 추계액 부분이겠죠. 그래서 2번. 제가 처음에 요거 진입할 때 주황 색깔 순서대로 작성을 하자고 한 이유는 얘네들이 계산이 돼야 미니멈이 계산이 되겠죠. 미니멈이 계산이 돼야 한도액이 설정액과 비교를 해서 송금불산입을 처리를 하겠죠. 이해 가세요? 네,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는 조금 복잡해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자, 얘는 무슨 기준이냐면 추계액 기준이라고 해요. 그런데 총 급여액 기준으로 하는 거하고 추계액 기준으로 하는 거하고 자, 우리 직원들이 퇴직하면 줘야 될 추정 계산 금액이 퇴직금 추계액이에요.
그런데 요것도 이제 둘로 나눠지거든요. 어쨌거나 요 부분이 지금 둘 중에 또 어떤 걸로 하냐? 얘는 또 맥시멈이에요. 요 중에 맥시멈을 가지고 여기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설정률 5%는 급여 기준이고요. 퇴직급여 추계에 관련해서는 여기 설정률 보이시죠? 15%. 이게 이제 매년 5%씩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20%, 재작년에는 25%. 그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미래에는 점점 줄어들어서 매년 5%씩 감소를 해서 2016년도부터는 0%가 될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건 우리한테는 뭐 시험 볼 때 크게 외워야 될 사항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매번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설정률을 보시고 아, 내가 배운 이론하고 맞네?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3년도에는 15%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 그냥 15%를 해서 둘 중에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제도가 없어졌는데 여러분 프로그램에 보시면 여기 11번 있죠. 퇴직금 전환금. 이 11번에 퇴직금 전환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옛날에 그 사회보험 중에 국민연금 중에서 국민연금 전환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업주가 이 국민연금 관련돼서 조금 더 부담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국민연금 전환금이었는데 그거를 임직원한테 퇴직금을 줄 때 이제 공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 폐지가 됐냐면 1999년 4월 이전에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은 이게 없고요. 그 이전에 입사하신 분들은 이게 있으니까 우리 회사가 좀 오래돼서 1999년도 4월 이전의 분들이 지금 계신다. 그러면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써주셔야 되겠죠. 조정하실 때. 근데 시험에는 빈도수가 좀 낮은 편인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설명하다 말았는데 여기로 갔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중에 맥시멈 이거 나왔는데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 20번하고 21번 중에 맥시멈 이렇게 돼 있죠. 21번.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이론 교재에 보면 있으세요. 보통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이론 교재들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요. 20번은 퇴직급여 추계획 명세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 작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 이따 프로그램 할 때 보여드릴게요. 자, 일시적으로 퇴직하는 그 퇴직 기준 추계획이 있어요. 요게 이제 20번이에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여기 써있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보험 수리 기준 추계획이 있어요. 글퇴보라고 할게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보험 수리 추계획을 계산을 하는데 보험 수리 기준 추계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분 문제에서는 이걸 크게 안 보셔도 문제에 주어지는 금액 그냥 넣는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큰 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20번, 21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분석이 좀 되고요. 퇴직금 전환금은 11번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러분 지금 얘가 덩어리가 이렇게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9번에 보시면 차감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이따 입력을 해보시면 알 텐데 요 9번에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전 잔액 여러분 이게 퇴직급여 충당금 추가 설정 금액이죠. 근데 얘는 이제 설정 전 잔액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초과 환입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요거 여러분들이 참고교재 참고하세요. 초과 환입에 의한 입금 불산이 뭐 요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왜 하는 거냐면 이 부분이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2월 되는 잔액이에요. 이 부분이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2월 잔액이에요. 그래서 이 퇴직금 추계액에다가 15%를 한 부분이 이 둘 중에 큰 것 중에 15%를 한 부분에다가
퇴직금 전환금을 더하시고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2월 잔액에 대해서 빼시면 이 부분이 이제 여기 있네요. 13번. 제가 지금 13번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3번에 보시면 10번 빼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10번은 뭡니까, 여러분? 추계액 대비 설정액이니까 이거네요, 이거. 그죠? 자, 여기다가 10번 어디다 쓸까요? 여기. 복잡합니다. 자, 10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작업은 따라오시면 돼요. 여기 추계액 10번에 빼기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2월 잔액에 더하기 퇴직금 전환금 뭐 이런 식으로 11번 그리고 여기 12번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또 반영을 한 부분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써보긴 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자 내가 재무회계상 추가로 설정한 이 부분 금액이 15번으로 올 거야. 그죠? 이렇게 해서 15번으로 올 거고 그리고 15번에서 회사에서 계상액이죠. 15번하고 세법상 한도 초과액이 14번으로 올 건데 얘네 둘을 비교해서 요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써줄 테니까 나는 각각 금액을 잘 입력을 해주면 될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설명 중에서 챙기셔야 될 게 뭐냐면 임원에 규정초과 상여금이 있었습니다. 임원의 규정초과 상여금은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된다. 그거 하나 여기서 더 챙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임원의 규정 초과 상여금 이것도 깜빡할까봐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분석은 다 했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1번, 2번, 3번대로 갈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알아본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요거 계산하는 거라 그랬죠? 총 급여액이 5%. 그러면 총 급여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 제시된 거 보시면 총 급여액은 저장된 자료에 임금과 급여에 뭘 조회해라? 계정을 조회하래요. 자,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계정을 조회할 텐데요. 임금은 여러분 504번 코드를 씁니다. 그리고 급여는 801번 코드를 씁니다. 자, 코드를 모르시겠으면 그냥 F2키 누르고 조회하시면 돼요. 자, 원장 조회에서 504번을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됐죠? 쭈루룩 내려가 주세요. 자, 내려갔더니 잔액이 얼마가 나와 있냐면 2억 6천 040원이 나와 있습니다. 2억 6천 040원. 자, 2억 6천 040원. 요거 메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 모든 서식지를 작성을 하실 때는요. 새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반영받는 데는 이렇게 반영받아져요. 지금 4번에 있는 기초장부가 요 금액이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이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3,800이라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조정명세서들을 들어가시면 불러오기 버튼을 있으면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반영받을 걸 최대한 받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물론 저장 버튼이 없는 경우에는 닫으면 자동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장 조회를 504번을 이렇게 했더니 이 금액이 있더라. 그래서 이 금액을 2억 6,004만 원이네요. 2억 6,004만 원. 2억 6,004만 원.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 801번을 조회를 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안 써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원장 코드만 불러오면 얘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확인하려고 써놓는 부분이에요. 자, 쭉 보시면 1억 9,800만 원. 그래서 1억 9,800. 자, 이렇게 조회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코드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직접 계정명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부분들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이제 조회하시면 돼요. 임금 됐죠? 504. 저는 이제 수업을 좀 하다 보니까 코드가 좀 외워졌습니다. 자, 임금은 생산직이니까 5 이렇게 넣으시고요.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801번. 그렇게 원장에 있는 자료가 그냥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직은 4명. 어때요, 여러분? 이 두 금액을 더해보면 4억 5,804만 원 맞지요? 자, 이 부분이 어디로 갔는지 보세요. 1번으로 갔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이 더해진 부분이 1번으로 갔더라. 그러면 1번 금액이 저기 위에 있는데 그 1번 금액이 얘가 되겠어요, 여러분. 총급여액이죠. 그죠? 네. 그래서 얘 1번이 얘가 이렇게 온 거예요. 어떻게 할까? 좁아가지고.
이해 다 가시죠? 그러니까 설명에 집중하시면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설정률은 자동으로 5%가 되니까 자기가 알아서 3번에 있는 한도액을 넣어주고 있죠. 그죠? 어떻게 넣어주고 있냐면 2,290만 2천원으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를 읽다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발견됐다 이거죠. 자, 사용인의 규정초과 상여금은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데 임원의 규정초과 상여금은 인정이 안 된다. 손금 불사님. 요걸 여기에서 판단을 하셔서 임원이기 때문에 개정과목 코드는 801번이겠지요. 그럼 801번에 요 돈 중에 세법상 인정 안 되는 부분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금액은 임원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요걸 빼고 입력하시면 이제 이 금액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3번 금액이. 자, 빼보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고의로 여기에서 빼내시면 돼요. 1억 9,800에서 1억 8,8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빼낸 이유가 세법상 임원 규정초과 상여금이라면,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1번. 먼저 세무조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8키 눌러서 합계표에 먼저 얘를 반영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임원의 규정초과 상여금 1,000만 원에 대해서 먼저 합계표, 소득금액 합계표 반영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화면 하단에 보통 세무조정을 하면 도움창이 뜨는데 이건 여러분이 일부러 1,000만 원을 빼내신 거기 때문에 얘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가셔가지고 직접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생각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송금으로 인정 안 하겠다. 임원의 규정초과 상여금. 여러분 여기 써지는 말은요. 여러분이 적절하게 써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쓰다 보면 이제 어떤 걸 넣어야 되겠는지 느낌이 오는데 요거는 그냥 임원의 규정초과 상여금 또는 규정초과 상여금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넣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상여 처분이 되겠죠. 그래서 4번 상여, 소득 처분은 임원이니까 상여. 여러분 제가 공간이 좀 협소해도 말하니까 알겠죠? 요게 이제 첫 번째로 조정사항이 F8키에서 된 거예요. 자, 이제 요건 닫으시고요. 그럼 자동 저장 되고요. 자, 얘가 끝났어요, 이제. 1번이 끝났죠. 1번 주황색이 끝났으니까 2번으로 넘어가는데 1번에 있는 이 계산 근거에 의한 한도액과 2번에 있는 퇴직급여 추계에 관계되는 거에 한도액 중에서 미니멈을 넣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퇴직급여 추계액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퇴직급여 추계액조차도 20번에 있는 일시퇴직 기준 추계액과 근로자 퇴직보장법에 따른 보험 수리 추계액 중에서 얘는 어떤 걸로? 얘는 맥시멈으로. 프로그램이 알아서 하죠, 여러분. 이런 것은.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어주는데 원래 여러분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를 누르면 원천징수 데이터에서 이 자료가 있다면 불러와줘요. 저희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보니까 친절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을 쓰시면 되고요. 지금 인원이 몇 명이냐면 총 9명이고요. 문제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생산직 5명과 관리직 4명은 모두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다. 그러니까 기말 현재 이 퇴직급여 추계액과 관련된 인원은 9명인 거죠, 모두. 그래서 퇴직급여 추계액은 3억 4,041만 6,666원 입력해 주시고요. 근퇴보에 따른 근로자 퇴직보장법에 따른 보험 수리 추계액은 금액이 3억 4천이에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걸로 하겠다? 큰 걸로 하겠다? 여기도 9명이고요. 340 플러스 잘 활용하고 계시죠? 자, 그럼 보십시오. 둘 중에 어떤 거? 맥시멈. 그래서 얘가 내려온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큰 건데 얘는 얘가 더 크게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오겠죠. 그럼 거기에서 몇 프로다? 15%다. 그럼 얘가 어디 왔을까요, 여러분? 자, 요 부분에 보시면 3억 4,041만 6,666. 요 부분이 여기 22번 보이시죠? 여기 22번에 15% 이렇게 온 거예요. 그 15%의 이유는 이거죠, 여러분. 이거. 15%. 이번 연도는 15%. 설정률은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니까 그냥 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현재 5천, 요만큼의 금액이 5,106만 2,499원이 나왔죠. 자,
퇴직금 전환금, 국민연금 전환금이 이제 예전에 썼던 표현이라서 자꾸 나오네요. 퇴직금 전환금이 문제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넣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 얘가 문제죠. 지금 노랑 색깔.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전 잔액하고, 어디가 났네요. 잔액하고, 퇴직급여 충당금 부분에 내용하고. 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글씨를 너무 낮게 써놨는데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2월 잔액이더라.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얘를 보시고 요걸 가지고 좀 응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무채 티 계정을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내용이에요. 원장 조회 295번 조회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된 내용을 그냥 여러분이 얼른 입력하셔도 되지만 이 티 계정을 그려 놓으시면 오류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티 계정을 그려 놓으시면 좋겠어요. 정기분 3,800만 원은 앞에서 불러오기를 했을 때 자동으로 들어와 있었고요. 그리고 퇴직금 지급액은 1,700과 800만 원이 합해져서 지급액은 얼마냐면 2,500만 원이 눈앞에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연말에 500번대 퇴직급여와 800번대 퇴직급여겠죠? 더블 클릭해보면 나옵니다. 500번대 퇴직급여, 800번대 퇴직급여가 조회가 되고 있는 부분이 토탈 금액이 얼마더라? 3억 2,700. 이게 합계죠, 여러분? 얘네 둘이 합한 거. 이게 제가 클릭을 하면 색깔이 글씨가 잘 안 보이시니까 요거예요, 요거. 3억 2,741만 6,665원. 그죠? 그 금액을 또 메모를 한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 요 밑에다 쓸게요. 3억 2,741만 6,665. 자, 이게 15번이라고 했는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추가 설정액이 나왔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 두 덩어리에서 얘를 빼면 되는데 이게 그거겠죠, 여러분. 잔액이니까. 얘는 부채니까 왼쪽에서 차기 2월을 기록하시고 오른쪽에서 정기 2월로 받으시는 거죠. 3억 4천 41만 6,665.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려우면요. 그냥 해당란에 넣기만 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이제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2월 잔액을 계산하시는 내용인데 쭉 여기에 해당되는 걸 넣으시면 되는데 내용이 없는 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우선은 가장 편한 거 먼저 볼게요. 자, 요거 15번 란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니까 회사에서 이번 연도에 계산한 거 입력하겠습니다. 3억 2,741만 6,665원. 정확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기초금액은 자동으로 불러와졌고요. 그리고 기중에 퇴직금 지급한 거 여기 번호를 굳이 쓰시면 이게 8번이 되겠죠. 8번에다가 기중퇴직금 지급액을 2,500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15번이었고요. 정기에서 넘어온 거는 자동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4번에 들어가 있고요. 해석이 좀 되죠? 그리고 요게 차기 2월 금액이 되는 거고요. 자, 우선은 있는 금액들은 다 넣었고요. 퇴직금 전환금은 없고요. 물론 여기 계산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더해지는 거지만 없으니까 빼고요. 없으니까 제로로 됐고요. 자, 3하고 13 중에 적은 금액 1억인 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 더 챙겨줘야 될 게 있어요. 저희 그 자료 1번에 자료 첫 번째 거 보시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서 기초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작년 거에 있기 때문에 이 부인 누계액이 2월이 되는 거죠. 그럼 그 금액이 얼마냐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1,800만 원이에요. 자, 요걸 여기에다 입력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7번을 챙기셔야 되겠네요. 7번 란에다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에 있는 부인액을 1,800만 원을 입력을 합니다. 자, 이제 요 하단 부분은 제가 좀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 내용을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어디를 지울까? 네, 여기를 지워야 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 중에 어떤 걸로 하겠다? 미니멈 작은 걸로 하겠다. 요 정도 보고요. 이 부분의 내용을 쭉 프로그램 이용해서 입력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9번 란에 차감계 얼마가 입력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 9번 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9번. 자, 9번 란은요. 지금 기준 9번 란은 차가감 해가지고 5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요 줄 있죠. 요 줄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장부상 기초잔액이 3,800이라 하면 회계상 충당부채가 얼마 있었어요? 3,800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전기에, 이게 이제 기초분이죠. 전기에 부인한 거, 여러분이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인액이 1,800만 원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그 부분은 뭐냐? 세법에서는, 세무에서는 여기에서 얼마를 인정을 안 하겠다. 1,800을 인정을 안 하겠다. 따라서 세무상 기초로 이월된 건 얼마다? 2,000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월된 게 2,000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급액, 여기 있죠, 여기. 요거 지급액. 요 지급액을 잘 살펴보시면은요, 회계상으로는 이게 충분했기 때문에 지급액이 2,500이 가능하지만 세무상으로는 2,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지급액이 2,500만 원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500만 원이 차익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지금 세무상 요 잔액 있죠? 세무상 잔액에서 당기에 지급하신 금액이 퇴충으로 처리하면서 지급한 금액이 아이고 반대로 썼네. 여러분, 자, 그 금액이 이제 조정이 된 건데요. 당기에 여러분 퇴충으로 지급한 금액이 2,500인데 이게 이제 회계상 설정하신 거죠. 그러다 쓰신 거. 그런데 세무상 잔액이 얼마예요? 2,000이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와요? 500이 나오죠. 이 500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있는 부분을, 이 부분을 이제 추인하시면 되겠죠. 이 500만 원 부분을. 그래서 F8키를 눌러서 보시면 지금 여러분 눈앞에 기왕 부인액, 전기에 부인하신 금액 중에서 이 500만 원은 뭐 하자? 추인하자. 이게 여러분 합계 소득금액 합계표의 두 번째 거예요. 요거 하나 하셨죠? 요거 두 번째 거. F8. 그래서 여기 부분은 여러분 사실은 뭐 분계를 굳이 해보면 이걸 한번 상상해 볼까요? 회계상으로는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 2,500. 대변에 현금 2,500 이렇게 하겠죠. 근데 세무상으로는 2,500을 쓸 수가 없으니까 2,000이겠죠. 그럼 500만 원이 퇴직급여 부분이 이제 추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 자리에다가 추인액을 입력을 하는데요. 이것을 전기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슷하게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자본과 적립금 조정면에서 을표에서 2월됐기 때문에 그때 유보 발생인 걸 지금 추인하는 거니까 뭘로 하시면 돼요? 유보 감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얘는 얘는 상여처분이죠. 참 상여처분. 얘는 유보 감소. 보이세요, 여러분? 네,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해서 두 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저희의 최종 목적지 요거 해야죠, 요거. 자, 하나, 둘, 셋. 한도액은 이미 얘가 계산을 했어요. 물론 여기 왼쪽 화면에 뜨긴 하는데 저희가 빠져나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급여 쪽에 5% 설정된 게 2,240만 2천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하고 그리고 퇴직급여 추계액 부분에서 15% 반영을 해서 세무상 이월되는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 나서 보니까 금액이 쭉 나온 금액이 13번에 5,106만 2,499원 맞아요, 여러분? 네, 빠지는 곳 없이 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돈 중에서 적은 거니까 여러분은 3번에 있는 요 금액과 13번에 있는 요 금액 중 적은 금액이 자동으로 이쪽으로 와서 요 금액이 넘어온 거죠. 그런데 나는 회사 계상액이 요만큼이나 되니까 여기 한도인데 요만큼이 되니까 요만큼, 어우 덩어리가 크죠? 요만큼을 송금 불산입 하겠다. 그래서 F8키를 눌러서 합계 등록을 하시면 왼쪽에 한도 초과액을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이렇게 쓸까요? 그리고 금액은 3억 500 14,66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이번 연도에 송금 불산입으로 유보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전기에 송금불산입으로 유보 발생해서 넘어온 것을 추인하는 부분이니까 유보 감소 처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정리해보면 총 3가지를 했는데요. 처음에 임원의 규정초과 상여금은 인정 안 하겠다 송금으로, 그래서 송금불산입 처리하셨고요. 1,000만 원을 임원의 상여로 처분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기분 자본금 적립금 2월 된 부분에서 500만 원을 지금 추인해서 송금 산입 부분에다가 500만 원 유보 추인이니까 감소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연도에 계산하신 1번과 2번 중에서 미니멈을 한도로 해서 우리가 설정한 금액이 이렇게나 크다 보니까 이 한도액은 지금 보시다시피 2,200, 40만 2천 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요거에 따라서 우리는 회계에서 설정한 게 요만큼이니까 차액 부분을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송금 불산입 했고요. 이 송금 불산입은 이번 연도에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3개.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3개 처리를 했습니다. 자, 합계 등록 마지막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혹시 금액이나 입금산입이나 송금산입 자리가 좀 잘못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2가지는 이제 송금으로 인정 안 하는 송금 불산입이고요. 요거는 정기에 송금 불산입 됐던 거 추인해서 송금 산입으로 들어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가 좀 어려워요. 정리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룰을 알고 계시면 정리하기 쉽고요. 마지막에 뭐 하자고요? 저장.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정 명세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게 주어져 있는지요? 자, 2번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이 주어져 있네요. 자, 여러분 요거는 회계 기준에서 기말에 외화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계시면 기준환율로 평가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 보시면 외상 매출금 외화 2,000달러를 평가 직전 장부 금액이 240인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율로 평가해서 저희 여러분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화폐성 자산 부채는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매매 기준율로 평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조정을 해서 넣으시고요. 자산과 부채 2개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 5번째 메뉴에 가보시면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이 있네요. 요거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선 을지를 작성하시고 갑지로 가시면 되시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 외화 자산, 외화 부채 2가지만 있고요. 통화선도나 통화수합이나 환변동보험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안 가셔도 되고요. 문제 한번 보고 계세요. 이게 법인 조정은 서식지 하나 할 때마다 칠판을 한가득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만큼 머리가 좀 아프죠? 그러니까 T1급이죠. 그래도 이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좀 요령만 좀 잘 아시면 분명히 감점 얼마 안 되고 맞추실 수 있으니까 그 조목조목 명세서별로 여기서는 뭘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장에 가면 잘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어떤 정리 기법을 좀 해 놓으세요. 자, 2번 문제. 외화 화폐성 자산과 부채에 대한 조정이지요. 그래서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이렇게 돼 있네요. 저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차손익. 손실이 되기도 하고 이익이 되기도 하겠죠. 자, 여러분 을표를 먼저 보시고요. 을표에 보니까 외화 자산 버튼과 외화 부채 버튼이 있네요. 자, 그러면 외화 자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얘는 새로 불러오기 버튼이 지금 비활성화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화 종류는 도움창이 없어요. 여러분 F키 눌러도 해당 코드 도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냥 US 달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달라고요? 우리 외상 매출금이 2,000달러가 외화로 있어요.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US 달러 2,000달러를 기록을 하시고요.
현재 장부에는 적용 환율이 1,200원으로 되어 있다니까 원화 금액은 240만 원이네요. 그죠? 그런데 얘를 평가 금액하고 이제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율이 1,500원이에요. 여러분 자산이면 환율이 오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때 외화 환산이익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결산 정리분계 때 하시잖아요. 얘 플러스 났네요. 그러면 현재 세무상 300만 원이고 지금 원화 금액이 240만 원으로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이 평가 이익으로 60만 원이 인정이 되더라. 그래서 이 부분 60만 원을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 얘는 이익이죠, 여러분. 자산 평가 이익이에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자, 그 다음에 외화 부채도 똑같은 방법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US 달러. 외화 금액은 6,160달러. 자, 장부 발생 당시 환율이 1,25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가 적용 환율이 1,500원이고요. 자, 얘는 여러분 부채다 보니까요. 외상 매입금이죠. 자, 여러분 여기는 자산에 가서 입력을 하시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 가서 입력하세요? 부채니까 부채에 가서 입력하세요. 부채는 환율이 올라가면 속상하죠, 여러분. 그래서 평가 손이 생기는 거죠. 770만 원의 장부 금액이 있는데 비교해 보니까 매매 기준율로 비교를 해 보니까 924만 원이더라. 부채 부분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나는 거예요? 평가 손이죠. 그래서 금액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54만 원. 부채라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도 부채입니다. 주어진 달러는 7,000달러이고요.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US 달러 하고 계시죠? 네. US 달러 외화 금액은 7,000달러이고요. 1,350원에 945만 원에 적용 환율 매매 기준율이 1,500원. 똑같죠? 매매 기준율은 그래서 105만 원이 마이너스. 자, 이 상황은 지금 945만 원인데 환율이 오르면서 금액이 더 커지죠. 1,050만 원으로.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손이 생기죠. 자, 이 부분은 1050 105만 원. 어때요? 제가 기록을 잘했나요? 자, 외화 자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0만 원 외화 금액이 평가 금액 300만 원으로 이익 60만 원이고요. 외화 부채는 평가 금액이 924만 원이고 장부 금액이 770이라서 손 마이너스 154만 원이고요. 자, 장기 차입금은 945만 원에 1,050만 원이라서 마이너스 105만 원 됐고요. 자, 이렇게 을지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갑지로 넘어가 보세요. 자, 이게 을지고요. 요거 작성하시고 나서 갑지로 넘어가시면 여러분이 지금 작성하신 부분이 이 세 가지 금액이 더해져서 뭐라고 써져 있냐면 마이너스 이게 세 개 같이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99만 원. 총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더 크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손익금 해당 금액이 요만큼인데 회사 손익금 계상액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문제에서 여러분 회사는 외화 자산과 부채의 평가 손익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 없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요거 그대로 조정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이 을지에서 작성한 것을 갑지에서 세로 불러오기를 하시면 자, 얘가 그대로 오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합계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통으로 해서 송금 자리에 199만 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각각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F8 각 세무 조정 각각 F8 합계 등록이요. 자, F8 입력을 했고요. 화면에서 이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평가 이익은 입금 산입 자리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입금 산입 자리에 외상 매출금이었죠. 외화 평가 이익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그리고 금액은 60만 원이었죠. 60만 원. 자, 요거는 환율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유보 발생. 됐죠? 자, 그 다음에 송금 산입 자리에 외화 평가 손실. 갖고 이럴 때 여러분 ESC 키 누르면 위에 거 안 날라가요. 자, 여기 그죠? 외화 갑자기 이게 키보드가 내 손과 관계없이 움직일 때가 있죠. 물론 제가 눌렀지만 그럴 때 ESC 키 하시면 돼요. 외화 평가 손실 요거는 부채더라. 그래서 환율이 올라서 송금 자리에 금액이 154만 원. 물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로 떴지만 이게 송금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입금이라는 얘기고요. 플러스니까. 자, 이렇게 해서 154만 원을 송금 산입시키시는데 이번 연도에 평가하면서 생긴 거니까 송금 산입 유보 발생.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죠. 장기차 입금에 대한 평가 손실. 금액은 105만 원이고요. 이것도 역시나 유보 발생. 이번 연도에 되는 거. 물론 여러분 지금 유보 발생이라고 쭉 하시고 유보 감소라고 하신 것은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 을표에 가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문제가 안 나와서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 나올 때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프로세스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프로세스는 여러분이 그래도 좀 가면 갈수록 문제가 내가 좀 아는 건데 이런 느낌 드시지 않으세요? 1번만 좀 힘들었네요. 근데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 1번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이 백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뭐 뒤에 거 먼저 푸셔도 그래도 괜찮아요. 이를테면 지금 나는 조금 전에 이제 필기에서 지운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가 좀 복잡하고 어려워. 잠시 넘기시고 이거 하시고 물론 5번을 하시기 전에 지금 저희 문제에 주어진 5번 하시기 전까지만 과목별 세무 조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성급비용 명세서도 할만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성급비용 명세서 부분에 대한 문제를 또 보도록 할 텐데요. 요거 저장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저장. 됐습니다. 성급비용은 그 밑에 부분에 있네요. 성급비용은 여러분 발생주의 회계 때 여러분이 지출하신 비용을 현금주의 입장에서 차변의 보험료, 차변의 지급임차료 이렇게 분개를 하시고 대변에 현금을 하시죠. 그런데 그 지급임차료나 보험료 덩어리를 봤더니 이번 당기 귀속분 말고 그 외의 기수의 귀속분이 있더라. 그러면 다음 기수의 귀속분에 대해서는 이연을 시켜주죠. 그러면서 차변에 있던 보험료나 지급임차료를 일부를 없애시고 그리고 차변에 성급비용을 잡으셔서 비용소멸 송급비용. 제가 그건 안 써도 되죠. 근데 여러분 아마 TAT 이것까지 진행을 하시면서 이 성급비용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비용의 이연인데 좀 어려워들 하는 개정 과목들이죠. 어쨌거나 여러분 비용 왼쪽에 있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소멸을 시키시면서 성급비용을 이렇게 잡으시는데 이 비용 소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무조정사항이 발생을 하면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문제 어떤 건가 볼게요, 여러분. 정기분 또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가 주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아마 작년에도 이런 걸 했겠구나. 근데 증가 자리에 있죠, 여러분. 그걸 먼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보험료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여러분 제가 우선 순서대로 이게 이제 기록할 게 3개 정도 눈에 보이는데요. 먼저 요 부분을 맨 끝에다 쓸게요. 우선 당기분 거가 1번에 보니까 성급비용을 계상할 계정이 지급임차료와 보험료이다. 지급임차료와 보험료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또 보험료긴 하네요. 어쨌거나 여러분 선급보험료 이렇게 써있죠. 성급비용 보험료 성급비용 보험료. 자, 요건 어떤 거다? 전기분. 요 내용 잠깐 기록을 해놓을게요. 요 부분이 273만 원이 증가 자리에 돼 있으면 작년에 유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273만 원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한 기간 기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273만 원의 문제가 2013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아마 전기에 2012년 12월 31일에 이 금액은 차기분이야 차기분 비용이야 하고 송금 불산입을 시켰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유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기간이 그러네요, 여러분.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요? 문제가 왜 나왔냐면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 기간 중에는 여러분이 지금 결산을 하시는 2013년도 부분이 귀속 부분이 있지요. 그죠?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이 부분을 챙겨주시라 그 얘기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서 넘어온 내용 중에서 273만 원 중에서 이번 연도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십사 하는 게 전기분과 관련된 거고요. 성급비용 계산할 게 저희가 800번대 지급임차료가 있다고 하고요. 500번대 제조 쪽에 보험료가 있다고 합니다. 약어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서 제시된 원장 내용들을 조회를 한 다음에 각 건별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F8을 눌러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급비용 조정 명세서는 단기분이 아닌 미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성급비용 처리하는 건데 이자나 보험료나 임차료가 보통 나오는 편이라서 구분에는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라는 거고요. 지금 불러오기 부분에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원장을 조회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원장 조회에서 먼저 여러분 그 지급임차료가 819번이거든요. 잘 모르시면 F2키 누르시면 돼요. 지급임차료 이렇게 하면 되겠죠. 800번대 한참 내려가죠. 819번. 그냥 입력할 거. 그죠? 819번. 자, 먼저 지급임차료를 쭉 봤는데요. 여기서 그냥 지급임차료 지급임차료 지급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보시면 기간이 나와 있는 지급임차료가 있네요, 여러분. 신화빌딩의 2013년 요거에다가 기록을 해볼까요? 기간을. 자, 올해 거니까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2013년 12월 20일에서 언제까지? 내년 12월 20일에서 여러분 이게 잘 안 보이시면은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보여요. 19일이 좀 잘려 있죠. 그래서 드래그 한번 해봤고요. 2014년 12월 딱 1년이죠. 그래서 요때까지인데 단기 기속분이 아닌 게 요만큼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이제 성급 비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금액이 얼마였냐면 600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자, 600 그냥 한글로 쓸게요. 자,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화빌딩이라고 돼 있네요. 주신화빌딩. 신화빌딩에 저희가 임차료를 지불을 하고 있는데 1년 거를 선지급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성급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이 550만 원이 있네요, 여러분. 그럼 이 금액 중에서 550만 원을 성급 비용으로 계상을 했다는 건 아마 내년도 부분에 대한 이거 계상액이겠죠? 요거는 회계 처리 잘 했는데요. 물론 이제 기간 계산해서 했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분석을 해보시면 원장에서 보험료가 있는데 여러분 보험료는 521번입니다. 521번 제조 쪽 보험료라고 했으니까 521번을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여러분 다른 거는 기간이 없고요. 그냥 납부했다는 얘기고 이 부분의 기간이 또 살짝 안 보이죠. 살짝 이렇게 늘리세요. 2013년 9월 2일부터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9월 2일부터 2014년 9월 1일까지 어때요, 여러분? 그럼 이 중에서 2014년도 9월 달까지 이 부분이 성급 비용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성급 비용을 대체한 분계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있는데 얘는 있는데 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얘는 단기분 2013년도 분에 대해서 뭔가 조정을 해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린 덩어리가 제가 덩어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돈덩어리? 돈덩어리가 지방덩어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돈덩어리가 여기 있는 요만큼은 분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요만큼에 대해서는 지금 분계가 안 돼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작년에 여러분이 송금불사님 한 거니까 기간 기속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셔야 된다? 추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세 가지를 지금 챙겨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작성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제 순서대로 이번 기수 거 먼저 하고 전기에 넘어온 내용들을 챙겨주도록 할게요. 지급임차료 먼저 하겠습니다. 지급임차료는 선급임차료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선급임차료 클릭.
클릭하시고요. 적요는 여러분 이 부분이 아까 사무실 임차료였으니까 사무실 임차료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요. 그리고 거래처는 신화빌딩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현대화재, 그죠? 현대화재. 기록을 해놓으시면 좋고 기억이 나면 그거 입력하시고 자 기간은 요 위에 거니까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4년 12월 19일까지 됐죠? 자 지급액은 우리가 600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얼마를 계상했다 그랬죠? 550. 수월하죠? 자 그러면 조정 대상 금액이 성급비용 계산 근거를 여기를 보니까 580만 2,739원을 성급비용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만큼밖에 계상을 안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 대상 금액으로 송금을 더 잡아줘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잠시만요. 저희가 580만 2,739원을 됐고 지급액이 600이었죠, 여러분. 600. 잠시만요. 이렇게 엔터 치시면 600이었고 성급비용으로 요만큼이고 회사 계상액이 550이라서 세무조정 대상 금액이 30만 2,739원이었는데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지금 30만 2,739원이 여러분 송금불산입이죠. 송금불산임. 지금 지급액 부분이 600이고 성급비용 우리가 회사가 잡으신 부분이 550이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건 좀 잠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착오를 드렸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차변에 지금 보험료가 비용이죠. 비용 덩어리가 되게 많죠. 근데 그 비용 덩어리가 많은 거에서 나는 얼마를 없애줬어요? 550을 없어졌죠. 그럼 차변의 비용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왜? 내가 자산으로 대체해준 금액이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다? 네. 송금불산입이다. 그래서 30만 2,739원만큼 더 비용에서 빼야 된다. 송금불산임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순간 착각할 수도 있어요. 다시요. 차변에 있던 큰 비용 덩어리가 600만 원인데요. 얘를 대변으로 550만 분기를 한 거예요. 그럼 차변에 이 차액만큼의 비용으로 더 있죠. 그 비용을 인정 안 해주겠다. 왜? 요만큼을 지금 성급비용을 잡아야 되니까. 비용이 인정 안 해주는 부분은 송금불산입으로 잡아라. 자, 송금불산입은 여러분 한꺼번에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있어요. 올해 거. 요거 보험료 521번 있죠? 그럼 2번 성급보험료 잡으시고요. 얘는 화재보험료였었죠? 공장화재보험료. 공장화재보험료. 이건 비슷하게 쓰시면 돼요. 거래처는 현대, 화재. 자, 얘도 기간을 잘 보시면 2013년 09월 2일부터 2014년 09월 1일까지인데 지급액은 얼마였었나요? 제가 기록을 안 해놨네요. 자, 우선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에 것만 기록하고 밑에 걸 기록을 안 했나요? 521 265만 4천 원이죠? 265만 4천 원 보이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 조회해보셔서 알겠지만 265만 4천 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금액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다시 엔터 치시면 나와요. 기간 그대로 있고요. 265만 4천 원. 자, 그랬더니 이 계산 근거에 의해서 성급비용 부분이 177만 4,180원이 나왔는데 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다 안 했다. 얘는 했는데 얘는 한 게 없었죠. 제로였죠. 그러니까 회사 계상액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얘는요. 보험료가 차변에 265만 4천 원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 보험료 성격을 보니까 다 비용이 이번 연도 게 아니라는 거죠. 즉 365일분의 244일이면 여기 2014년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를 얘기를 하겠죠. 그거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돼서 자산으로 대체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모두 다 비용인 보험료에서 빼내라 송금불산입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요것도
아까 저기 위에 있던 사무실 임차료하고 같은 맥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기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챙겨줘야 될 부분이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 있는 내용이었죠. 요 전기분 내용에 대해서 단기분 귀속분을 챙겨주는데 여러분 이제 단기분을 추인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얼마인지를 아셔야 되죠.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러분 올해가 며칠이죠? 365일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다 써볼게요. 올해는 365일인데 이 금액 273만 원은 365일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 여기까지 가는 금액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까지 계산을 해보면 365일 여기 올해 거 요 덩어리에다가 6월 말까지 더하시는데 여러분이 한번 더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546일이 나와요. 그러면 546일 중에 365일 단기분에 대해서는 요 금액 중에 요만큼만큼을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추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있는 거를 소득금액 합계표에 참고하셔서 반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두 가지 내용들이 먼저 더해져서 나와 있는데 각각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 기록하는 금액을 또 써놔야 얘가 알겠지만 여기 보면 보이시죠? 하나는 30만 2,739원이고요. 하나는 177만 4,180원. 창을 움직이셔서 보시면 거의 다 보이시죠? 자, 얘는 비용인데 비용에서 많이 빼야 될 거를 안 뺐으니까 송금 불산입하겠다. 그래서 내용은 사무실 임차료 선급비용 이렇게 할까요? 내년도분 금액은 30만 2,739. 유보 발생. 이제 내년에 이제 기간 귀속되면 또 유보 감소하시면 되죠. 요거는 공장 화재 보험료 선급비용 금액은 177만 4,180원 보이시죠? 요거 발생. 또 요것도 내년에 기관 경과되면 요거 감소하시면 되고요. 자본금,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 있는 전기분의 내용에 대해서 단기분, 기간분만큼을 계산을 하셔서 추인을 하시는데 요거 여러분 계산기 두들겨 보시면 얼마의 금액이 나오냐면요. 267만 원, 273만 원이죠. 273만 원 곱하기 365 나누기 546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182만 5천 원이 단기분이네요. 182만 5천 원입니다. 그렇죠? 자, 검증해 보니까 맞아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전기분 보험료였죠, 여러분? 전기분 보험료 단기분으로 해서 전기분 거가 전기분의 선급 비용이었다면 단기분의 이제 비용으로 인정을 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 금액은 182만 5천 원을 전기의 유보 발생인데 이걸 추인하는 부분이니까 뭘로 가자? 유보 감소로 가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선급비용 조정 명세서를 또 마무리를 했는데요. 어떻게 할 만하세요? 네, 요거는 또 할 만하지요. 자, 이제 네 번째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그 차입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송금에 해당하지요. 그런데 저희 업무에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송금으로 인정을 하지만 업무와 관계가 없는 부분은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쭉 읽다 보면 토지가 비업무용으로 취득된 게 있다. 그러면서 토지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우, 칠판을 여러 번 썼다 지웠다 했더니 여러분 저는 흑칠판이 참 좋더라고요.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칠판에 따닥따닥따닥 선생님들이 쓰면 그 소리가 되게 듣기 좋았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화이트 보드라서 미끌미끌해서 글씨가 잘 안 써서 저는 글씨를 잘 쓰진 못하지만 이 흑칠판을 참 좋아해요. 분필가루가 좀 날리는 그런 추억이 있어서 잠시 또 여담을 나눴는데요. 자, 이제 볼게요, 여러분. 자, 좀만 힘내세요. 이제 4번하고 5번만 푸시면 되겠어요. 지금 4번은
업무무관 지급이자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프로세스 진행하는 것은 요건 참 닫으시고요, 여러분. 저장하시고요. 얘는 여러분 저장 버튼이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닫으시면 저장이 됩니다. 다시 미심 적으시면 들어가 보시면 돼요. 상급비용 명세서 저장되어 있죠? 예, 보통 이렇게 저장 버튼이 없는 것들은 닫기 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예요. 자, 우리의 업무와 관계가 있다면 지급이자가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비용으로 처리가 된 게 송금으로 인정이 되겠지만 업무와 무관한 것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했다. 그러면 법인세법상 인정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정해서 넣어라. 그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주어져 있는 게 토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이자는 빠져나갔기 때문에 소득 처분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은 업무와 무관됐으니까 송금으로 인정 안 해주겠어 그거죠? 송금 불산입인데 이제 처분은 기사유로 하시면 되겠죠. 기타 사회 유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왜 제도화 시켰냐? 보통 여러분 우리 같은 제조기업들은 업무와 관련해서 열심히 차입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주셔서 영업의 비용 처리를 하는데 이 업무와 관계가 없는 것들이라면 보통 부동산 투기 목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자금을 이렇게 좀 이렇게 유용을 하기 위한 어떤 행위거나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금지하자, 절제하게 하자 그런 세법상의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세법이 좀 어렵긴 한데요.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 되게 오묘하다. 어렵긴 한데 진리가 숨어있다. 이래서 그렇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 그때가 와야 되겠죠, 여러분. 자, 지금 아마 TAT 1급 정도 하시면 그 기쁨에 빠져 있으실지도 모르겠고요. 어렵긴 하지만 하실 수 있고 천천히 하다 보면 그 느낌이라는 걸 지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은 이제 요 송금불산임 하는 부분이 업무와 무관되다. 이거를 공식을 한번 써놓고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에서 지급이자라는 송금을 불산임하는 내용은 어떻게 계산하냐. 여러분이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이자를 지급을 하셨죠. 그게 지급이자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급이자를 지불하기 위한 덩어리가 뭐이겠어요? 덩어리가 차입금이겠죠. 차입금 큰 덩어리가 있는데 이 덩어리에 대해서 매년 또는 매달 이자를 주기로 했어. 그런데 그 이자 중에는 뭐가 있어? 업무 무관이 있어. 그러면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업무 무관 부분에 대한 안분을 해줘서 송금불산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희가 요거 계산을 할 때는 적수를 가지고 하는데요. 차입금 적수 요 부분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계산을 해요. 그런데 이 차입금 적수하고요. 요것도 이제 미니멈 작은 거 이렇게 따져요. 차입금 적수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같이 보고 미니멈을 따지냐면 여러분 저희가 이 문제에서는 업무무관 자산의 적수 플러스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적수인데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저희가 문제에서 다루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반영이 될 거고요. 업무무관 자산의 적수 플러스 업무무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론 수험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요 덩어리하고 요 차입금 적수 덩어리 중에서 어떤 걸로 작은 걸로 분모에 놓고 그리고 분자에는 어떤 걸 하겠다. 업무와 무관한 지금 같은 토지는 부동산이라고 하죠. 업무 무관 부동산 그리고 동산도 있죠, 여러분. 업무 무관 여기까지 같이 가고요. 동산 업무 무관 부동산과 동산 그리고 가지급금도 업무하고 무관이 없죠. 가지급금 적수 요것을 요것을 여러분 프로그램에 이제 넣는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급이자 중에서 차입금 적수 분해 아이고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갑자기 또 멀리 가 있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죠. 이거 하고 나서 이제 그 을지를 가는 부분까지 제가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다시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분모에다가는 어머 이상한데 그러셨죠? 분모에다가는 차입금의 적수를 넣으시고요. 그리고 분자에다가는 업무무관 부동산이나 동산, 가지급금 적수 등을 넣으시는 부분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이론적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손급불산입 부분을 반영을 하자, 이런 게 이제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을지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수와 지금 동산의 적수 부분은 동산 부분은 안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고 가지급금 등에 대한 적수 이 부분이 여기하고 여기 부분이 지금 여러분 문제에서 좀 거론이 될 부분인데요. 제가 문제를 안 읽었는데 문제를 읽고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에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자 문제의 내용을 보니까 자료 1번의 토지는 당해년도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어 있다. 자,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업무무관 자료 2번은 자료 3은 당해년도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 데이터를 그냥 불러와서 이용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요구사항 중에 하나, 둘, 세 번째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을지와 갑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손금불산입에 대한 공식 부분이에요. 공식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제가 갑지와 을지를 섞어 생각하니라고 복잡했어요. 자 여기가 갑지 여러분. 갑지. 자 여기가 갑지. 갑지를 먼저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면 갑지가 있죠, 여러분. 이 갑지에서 이 내용들이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을지 부분에서는 이제 뭐가 계산이 되냐면요. 여기 분자에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을지하고 혼란을 드렸는데 이거예요, 을지. 프로그램은 이제 저랑 같이 가보시면 되고요. 을지 부분에서 이 부분에 들어가는 이 적수가 미니멈, 아까 기록했던 거 있죠? 이 부분이에요. 미니멈이 두 가지. 자, 첫 번째 차입금 적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무관 자산, 지금 나온 토지 있죠? 요거 적수 플러스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중 작은 거가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게 을지에 보여지는데 먼저 여러분 이 을지를 만들어 줘야 갑지에 형성이 되는 금액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을지로 내려와서 한번 내용을 반영을 시켜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업무무관 자산의 적수, 이게 이제 토지죠. 토지하고요. 가지급금의 적수는 불러와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내용을 천천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 토지가 8천만 원 있고요. 2007년 2월 2일에 업무용으로 취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자료 2번에 이 토지에 대해서 요거 하나 더 챙겨야 되겠네요. 이 토지에 대해서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 토지 업무무관 자산의 뭐다? 재산세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재산세다. 요것도 하나 또 챙겨주셔야 되겠네요. 요거 챙겨주시고 요거는 계산을 조금 이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현황은 불러와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을지부터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료 1번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을 참고해서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을번을 먼저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수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제가 아까 개인 사담을 나누다가 공식 이상했었는데 여기다 그 넣는 거 봤죠? 그 다음에 가지급금 등의 적수 이게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수는 문제에서 제시된 걸로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 토지가 2013년도에 취득한 게 아니고 2007년도에 취득한 거니까 지금은 전기 2월 금액이죠. 따라서 날짜는 1월 1일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전기 2월에서 넘어온 금액이고 토지 금액은 800만 원이고 800만 원이고요.
자, 그랬더니 이 800만 원에 대한 일수 계산이 전기 2월 보니까 365일이 넘어와서 요게 계산이 될 거예요. 요거. 자, 업무무관 자산의 적수 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없고요. 동사는 가지급금 등의 적수는 불러오게 하시면 자료가 들어오도록 데이터를 이용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가지급금 지급과 회수 내역이 나오면서 일수 계산 들어가면서 적수가 요 밑에 이렇게 보면 토탈 나와 있죠. 요게 뭐냐면 요거예요.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자, 요거 요렇게 두 개. 요 부분이 지금 을지에서 지금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을지를 이용을 해서 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수와 가지급금 등의 적수에 대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갑지로 넘어가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이제 갑지에서 이걸 계산하는데 또 내용을 보니까 빨강 색깔 1번이 먼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빨강 색깔 2번, 주황 색깔인가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먼저 지급이자 및 차입금의 적수 계산 이 부분은 반영되어 있는 내용을 불러오면 되는데 여러분 문제에 보니까 7%는 이자 비용 560만 원 그리고 6%는 620만 원 돼 있어요. 자, 클릭해서 불러보세요.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차입금의 적수가 계산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2번을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지금 지급이자는 1180만 원이네요. 1180만 원. 자, 그 다음에 차입금의 적수 부분이 66 요거 두 개죠. 66916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금액이 이제 차입금의 적수가 들어오고요. 자, 업무무관 그 다음에 가지급금 등 그리고 요 금액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업무무관은 2920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2920 여기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지급금 적수는 2408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2408. 그래서 여기 동사는 없으니까 얘네들을 쪼르륵 더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차입금 적수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위로 지금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가 이제 스크롤을 해보시면 계산 근거가 나와요. 계산 근거 나오는데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여기 써놨죠. 여기 써놨는데 뭐냐면 7번 보면 5와 6 중 적은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거예요. 7번. 5번은 그러면 뭐냐? 5번은 요거죠. 요거. 5번. 요거 업무무관 자산의 토지 적수하고 그리고 부동산에 적수하고 가지급금 요게 지금 이제 5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차입금 적수 부분이 몇 번이 되냐면 6번이 되겠죠. 요돈 중에서 작은 것 그러니까 요 밑에 거 부분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5번 부분이 이렇게 반영이 7번으로 된 게 보여지시죠. 요거를 아까 제가 혼란을 드렸어요. 자, 됐지 여러분? 그럼 적은 금액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용 보시면 오른쪽으로 쭉 스크롤 하시면 이게 이렇게 끌어보세요. 그럼 보이시죠? 그래서 적은 금액 나오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계산하신 이 적은 금액 자체가 7번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여기로 들어가 있고 지급이자 부분은 여기 있었고 차입금 적수는 아까 6번에 있었고 이렇게 해서 숫자가 너무 크니까 뭐 계산을 굳이 해볼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 보시면 근거 보이시죠? 여러분 1번이 이거예요. 1번이 보여드릴게요. 지급이자. 지급이자가 560과 620 그쵸? 지급이자 1800 1번이네요. 그 다음에 요 금액 쭈르륵 들어왔고요. 적은 금액이 잘못 들어왔는데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금액을 보니까 세로 불러오기 버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반영되는 부분이 됐고 자, 그 다음에 66 여러분 잠시만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좀 잘못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수 부분이 아이고
그죠? 여러분 보셨죠? 제가 요 부분에서 아까 설명할 때 800을 입력을 했네요. 8,000이에요, 8,000. 요거네요. 그러니까 부분이 실수가 들어가서 요 부분이 이제 잘못 나왔던 부분이라서 여기가 이제 금액이 잘못됐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고쳐졌으니까 이렇게 꼭 원인이 있어요. 갑에 가셔가지고 불러오기 이렇게 하셔서 다시 불러와 보시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내용들이 보여지시고 있고요. 이제 여기 부동산 부분의 적수가 지금 반영이 되면서 금액이 이렇게 됐네요.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어쨌거나 여러분 적은 금액 부분이 달라졌죠? 제가 토지 금액을 8,000으로 입력해야 되는데 800으로 입력해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여기 송금불산입 지급이자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1번에 있는 지급이자와 7번의 이 부분은 요 둘 중에서 미니멈 금액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6번에 있는 이 금액은 차입금의 적수다. 분석이 되죠. 이렇게 좀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좀 처음에는 힘드시더라도 나중에는 이제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서식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이렇게 문제가 좀 이렇게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응용을 해도 못 푸시는 그런 사례가 있으시던데 볼 수가 있죠. 자, 제가 공식 부분 요거 미니멈 부분 다시 보시고요. 그리고 토지 부분은 800이 아니고 8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 챙겨줘야 되겠죠. 자, 어쨌거나 이 결과물에 의해서 송금불산입 금액이 557만 3,714원이 나왔어요. 송금불산입. 자, F8키 눌러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송금불산입 자리에다가 업무무관 지급이자 떠오르는 금액 557만 3,714원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급이자가 지금 사회유출이죠? 기타 사회유출 빠져나갔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챙겨주자고 했던 게 요거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요 부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잊지 말고 챙겨주시는데 지금 세금과 공과금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문제에서 56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세금과 공과는 비용으로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다? 송금불산입 자리. 왜냐면 업무무관 토지에 대한 세금과 공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과 공과금인데 재산세이지요. 재산세에서 금액은 56만 원. 이것도 기타 사회유출로 처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에서 금액을 산출하셔서 업무무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송금불산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업무무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또 송금불산입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 내용 다 드시고요.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도 저장하시고요. 두근거리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그동안 이 세무조정을 쭉 진행하시고 나서 쭉 반영되는 걸 보시는 부분이죠. 자, 5번은 법인조정 2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여지시고 있는 자료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생계산서 자료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입력을 하시면 이 부분은 점수 맞추시기가 좀 수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자, 먼저 문제 1번에 뭐 주어져 있습니까? 네,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2,400만 원이다. 요 내용이 주어져 있어요. 자, 법인조정 2에 가시면 법인세 과표 및 세액조정 계산서가 보이시죠?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 주시면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은 상단부에 있는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주셔야 불러오기 여러분이 지금까지 조정하신 부분들이 반영이 되겠죠? 불러오기 클릭 새로 불러오기 확인. 초록 색깔 부분들이 자료가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저하고 과목별 세무조정을 F8키 눌러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입력했던 내용들이 2번과 3번에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이제 주어져 있고요. 요걸 통해서 입금산입과 송금산입 부분에 이렇게 자료들이 조정된 게 보이면서 차가감 소득금액이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주어진 걸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2,400이다. 자, 지정기부금, 비용이죠, 여러분. 기부금은 기부금이
비용이 한도 초과됐다면 송금 불산입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했던 F8키에 왜 얘는 없느냐? 여러분, 기부금 한도초가 이 5번에 있는 내용 란에 지금 이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기부분 조정 명세서는 과목별 세무 조정이긴 한데, 한도 계산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소득 금액을 가지고 한도 계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게 좀 계산되고 나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계산이 되겠죠. 지금 본 문제는 기부금 한도 초과 부분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차가감 소득 금액이 951 정도 나왔죠. 951, 886, 959, 1100, 88만 6,855원인데 여기에다가 한도 초과 2,400을 입력하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얘가 지금 송금 불산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송금에서 빠지니까 이 부분이 금액이 법인세를 뜯어가는 금액이, 법인세를 부과하는 금액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커졌네요. 금액 더해져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력 연구 개발 세액공제. 여러분,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으면요. 여러분이 아마 인력 연구 개발 세액공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겠지만 세액공제 부분은 여기 보면 120번의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고 나서 그 세액에서 차감을 하는 부분이니까 요 밑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내용들은 이제 최저한세 적용, 공제 감면, 요 밑에.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 감면세 해가지고 123번에 보시면 요 내용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내용이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들을 어디에다가 넣어야 되는지 부분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저하고는 지금 문제에 나온 부분을 그냥 쭉 나와 있으니까 입력을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에 대해서 또 다루시게 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 감면 세액이라고 해요. 이 부분에다가 1,200만 원을 입력을 하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가감계로 나타나죠. 1억 6,317만 7,371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입력했던 F8키 있죠? 소득금액 조정에서 기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반영한다. 저희 불러오기로 했기 때문에 내용이 쭉 들어왔고요. 그리고 4번 문제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결산 시 법인세 등에 대체한 선납세금 136번 있죠? 여러분, 법인이 소득에 대해서 미리 원천 징수를 당하시거나 아니면 12월 말 결산 법인이면 8월 달에 중간 예납으로 해서 법인세를 납부를 하죠.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6번 선납세금을 조회를 하셔서 중간 예납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원천 납부세액 부분을 조회를 하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재무회계 쪽에 가셔서 합계산액 시산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월 31일자로 선납세금은 무슨 자산이에요? 당좌자산이죠? 그럼 선납세금에 따다. 자, 8월 31일에 7,272만 원이 7,572만 원이 조회가 되고요. 요게 중간 예납세액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30만 원을 3월 31일 날 했고요. 그리고 9월 30일 날 40만 원을 해서 70만 원이 또 원천징수 선납세금 부분이 보여지고 있죠. 이 두 가지 금액을 지금 이 분계는 이제 법인세로 대체시킨 결산 정리 분계고요. 자, 이 두 금액을 여기에 반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중간 예납세액에 7,572만 원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원천납부세액 24번 란에 70만 원 원천징수 우리가 당한 거죠. 그 금액 입력하시고 미리 낸 거니까 요 금액에서 1억 6,317만 7,371원에서 요 두 가지 금액이 기납한 거니까 빼고 내자 그래서 요만큼이 지금 나온 거예요. 여기 있죠, 여러분? 8,675만 7,371 요거 쭉 계산하시고 나온 금액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구사항이에요. 분납 가능한 최대한의 금액을 분납하라고 나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153번에 분납세 계산 범위액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법인세 분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몰라도요, 프로그램을 딱 입력을 하면 이렇게 분납할세액이라고 떠요. 그럼 그 금액을 기록을 하시면 되는데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을 하시면 되고요. 2천만 원 초과는 50%를 분납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지금 8,600 정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초과라서 절반의 금액이 뜬 건데 끝전이 1원이다 보니까 5원이 뜨면 이제 여기서 6원이 이제 조정이 되겠죠. 4,337만 8,685원. 자, 어때요? 됐나요? 네. 그래서 요 분납할세액을 먼저 내시고 차가감 납부세액이 또 이렇게 4,300 절반이 딱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까지 여러분이 지금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다 했나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입력하셨고요. 연금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감면세액이더라. 그래서 19변에 입력이 됐고요. 그리고 중간인합세액 금액 입력이 됐고요. 원천 납부세액 선납세금 부분이 또 입력이 됐고요. 그리고 분납할세액 부분 마지막 제시사항이 4,337만 8,685원으로 입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다면 또 마지막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법인 조정 40점 점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방대하게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법인 조정에서 다뤄보지 않으신 과목별 세무조정 부분들이요. 꼭 공부를 하셔서 시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TAT 1급 3회 기출문제를 여기에서 이제 풀이를 마쳤습니다. 자, 3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강의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네. 자, 여러분 제가 그래도 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하고 잠깐 동안 대화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잠깐 머릿속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3년 넘게 한 일이 무엇이 있나? 내가 3년 넘게 꾸준히 한 공부가 무엇이 있나? 떠오르세요? 네. 저는 그래도 가장 길게 경력을 쌓은 게 강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3년을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든지 간에 3년을 기본으로 해야 추후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대요. 3년이 넘지 않으면 나 일을 할 수 있어, 이 일을 할 수 있어, 회계 일을 할 수 있어, 뭐 신고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당당히 하기에는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3년이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 동안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게 일뿐만 아니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회계 공부를 딱 시작을 했어요. 그럼 자격증 초급만 딱 따고 말았어요. 그러진 않으셨으니까 TAT 1급까지 오셨을 텐데 이 TAT 1급까지 하는데 3년 정도는 걸리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회계와 세무 공부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정점에 있는 TAT 1급까지 취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걸 이루시고 나서 그 다음 것도 도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신다면 그 부분의 업무에서 3년 근무하시고요. 3년 꾹 참고 버티다 보면 또 6년, 6년 꾹 참고 버티다 보면 10년. 자, 여러분 한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10년을 일을 하시면, 집중해서 하시면 그 분야에서 골든타임이라는 기회가 여러분한테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골든타임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목표하신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잠깐 맘먹고 내일 잊어버리시면 그게 어떻게 3년이 가고 10년이 가겠어요? 매일매일 수첩에 기록해 놓으셔가지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계속 상기하셔서 꼭 골든타임을 기회를 확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TAT 1급에 합격을 기원을 하면서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